서울의 밤은 차갑고 민수의 심장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채웠지만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며 그 소리는 산산이 부서졌다. 누구야? 민수는 소리를 지르며 수건을 허리에 감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림자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지훈. 그의 의붓아들 태민의 친구. 22살.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눈빛은 민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미안해요. 민수 씨, 문이 열려 있어서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는 민수의 귓가를 뜨겁게 만들었다. 민수는 35살. 건축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평범한 한국인 남성이었다. 그는 5년 전 태민의 어머니 은주와 결혼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은주와의 관계는 점점 식어가고 태민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했다. 민수는 늘 태민의 친구들 특히 지훈을 멀리서만 바라봤다. 지훈은 늘 태민 옆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그날 밤 욕실 문 앞에서 민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전혀 달랐다. 뭐야? 지훈아. 지금 장난해. 민수는 애써 목소리를 굳혔다. 하지만 지훈은 한 걸음 다가서며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장난 아니에요. 그냥. 민수 씨가 궁금했어요.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쿡 찔렀다. 궁금하다. 나를. 왜?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늘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왔다. 감정을 숨기고 사회가 원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훈의 그 한마디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는 수건을 더 꽉 쥐며 물었다. 지훈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지훈은 대답 대신 문을 살짝 닫으며 말했다. 내일 태민이랑 같이 밥 먹으러 올게요. 민수 씨도 같이 먹죠.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민수는 샤워기 아래 다시 섰다. 물은 여전히 차갑게 떨어졌지만 그의 몸은 뜨거웠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설계도를 검토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훈의 눈빛과 그 미소로 가득했다. 내가 미쳤나?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지훈은 태민의 친구일 뿐이다. 그런데 왜 그 청년의 한마디가 이렇게 그의 마음을 흔드는 걸까? 저녁. 태민과 지훈이 아파트로 돌아왔다. 태민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엄마는 또 야근이야. 태민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내가 간단히 밥 차릴게. 지훈은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다.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그 부드러운 톤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애썼다. 괜찮아. 그냥 앉아서 기다려. 하지만 지훈은 다가와 민수 옆에 섰다. 민수 씨. 어제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죠. 민수는 숨을 멈췄다. 괜찮아.
그냥 놀랐을 뿐이야.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지훈의 손이 살짝 그의 팔을 스쳤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날 밤 식탁에서 태민은 여전히 핸드폰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민수 씨,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내일 제가 근처 카페에서 커피 사드릴까요? 지훈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민수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훈의 말, 그의 눈빛, 그리고 그 짧은 스킨십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은주와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사랑은 아니었다. 책임감과 사회적 기대 때문에 이어진 결혼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지훈은 민수가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꺼내 놓았다. 다음 날, 민수는 지훈과 카페에서 만났다.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지훈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웃으며 말했다. 민수 씨, 저 사실 민수 씨를 예전부터 눈여겨봤어요. 민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민수 씨가 태민이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저 다 알아요.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꼈다. 지훈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수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만드는 도화선이었다. 민수는 카페의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지훈의 고백은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지훈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기나 해. 민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를 보면서 저도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의 눈빛은 맑고 진지했다. 22살의 청년이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민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너, 태민이 친구잖아. 그리고 나이도 많고. 결혼도 했고,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훈의 고백을 거부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말에 끌리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저는 민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저는 상관없어요. 민수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그는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35년 동안 그는 늘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좋은 아들, 좋은 직원, 좋은 남편. 하지만 진짜 자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 지훈의 말은 그를 낯선 길로 이끌고 있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퇴근 후,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민수 씨, 내일 한강에서 산책할까요? 그냥 같이 걷고 싶어요. 민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래. 좋아라고 답장을 보냈다. 한강공원은 가을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고 강물은 잔잔히 빛났다. 지호는 민수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민수 씨, 혹시 사랑이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민수는 멈칫했다. 사랑. 그건 책임감 같은 거 아니야. 그의 대답은 건조했다. 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누군가를 보면 가슴이 뛰고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훈의 말은 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은주와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책임감, 의무감, 그리고 점점 커지는 거리감. 하지만 지훈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은 달랐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너 말 잘한다. 지훈아.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걷다가 작은 벤치에 앉았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민수 씨. 저 사실 무서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민수 씨를 잃을까봐. 민수는 캔커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나도 무서워. 지훈아.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조용히 민수의 손을 잡았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민수는 지훈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태미는, 은주는, 그리고 이 사회는. 며칠 뒤 민수는 지훈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카페, 영화관, 심지어 늦은 밤 골목길을 걷는 시간까지. 지훈은 민수에게 세상을 새롭게 보여줬다. 그는 지훈과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 갈등은 깊어졌다. 어느 날, 태민이 민수에게 물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지훈이랑 자꾸 어디 가는 거야? 태민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수는 당황하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야. 하지만 태민의 표정은 어두웠다. 민수는 태민의 반응이 신경 쓰였다. 그는 태민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과의 시간은 그를 점점 더 끌어당겼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선택해도 되는 걸까? 민수의 고민은 점점 깊어졌다. 지훈과의 시간은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을 뒤흔드는 폭풍 같았다. 그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은주와 태민을 떠올렸다. 은주는 여전히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고
태미는 점점 더 민수와 거리를 두는 듯했다. 한편 지호는 민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저녁, 지호는 민수를 홍대 근처의 작은 바에 데려갔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지호는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 씨, 혹시 젊었을 때 꿈꿨던 게 뭐였어요? 민수는 맥주잔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꿈.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였지. 좋은 직장, 좋은 가정. 그게 다였어.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지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그게 꿈인가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훈의 질문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 그는 애초에 자신이 뭘 원하는지조차 몰랐다. 지호는 민수의 침묵을 깨며 말했다. 저는요. 민수 씨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민수 씨답게. 그날 밤. 발을 나와 골목길을 걷던 중 지훈이 갑자기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는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지훈은 단단히 잡으며 말했다. 민수 씨. 저 진심이에요. 저한테 민수 씨는 그냥 아저씨가 아니에요. 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나도 너 때문에 혼란스러워. 그 말은 민수 자신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었다. 며칠 뒤, 민수는 은주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주야. 우리 진짜 행복한 걸까? 은주는 피곤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민수는 망설였다. 그는 지훈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했다. 그냥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은주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민수야.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버텨야지. 은주의 말은 민수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버티는 삶이 아닌 진짜로 살아있는 삶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삶에는 지훈이 있었다. 그리고 그건 민수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뒤바꿀 선택이었다. 그 주말, 지훈은 민수를 남산타워로 데려갔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지훈은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 씨. 저 사실 예전에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겁나서 도망쳤어요. 이번엔 달라요. 민수 씨한테만큼은 솔직하고 싶어요. 민수는 지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렸다. 그는 지훈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겁쟁이 같은 모습이 부끄러웠다. 지훈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너 말, 진심으로 고맙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다릴게요. 민수 씨. 언제든 준비되면 저 여기 있을게요. 그 말은 민수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남겼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다음 날, 태민이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빠, 지훈이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지? 태민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수는 당황하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하지만 태민은 계속 물었다. 아빠, 지훈이랑 진짜 그냥 친구야. 민수는 숨이 막혔다. 그는 태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태민의 질문은 민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그는 태민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냥 친구야. 태민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태민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태민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과의 감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날 밤, 민수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우리 좀 천천히 가자.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다. 알아요. 민수 씨. 저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민수 씨 없으면 허전해요. 지훈의 말은 민수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그는 지훈을 밀어내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끌렸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매일 밤 지훈의 미소와 목소리가 머릿속을 채웠다. 며칠 뒤, 민수는 회사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동료인 재혁이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너 요즘 좀 달라졌어.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아. 민수는 당황하며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놀랐다. 지훈이 그의 삶에 가져온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기 시작한 걸까? 그 주말, 지훈은 민수를 인사동으로 데려갔다. 좁은 골목길, 전통 찻집의 향기,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민수는 잠시나마 자유를 느꼈다. 지훈은 민수에게 한복을 입어보라며 장난스럽게 권했다. 민수 씨, 한복 입으면 진짜 멋질 것 같아요. 민수는 웃으며 거절했지만 지훈의 밝은 에너지는 그를 점점 더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사실 고등학교 때 남자를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죠. 민수는 지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지훈의 솔직함에 끌렸다. 그럼 지금은? 이제 무섭지 않아.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은 민수 씨가 있으니까요. 민수 씨가 제 옆에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는 여전히 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며칠 뒤, 은주가 민수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민수야, 우리 상담 받아볼까? 부부 상담. 민수는 놀랐다. 은주도 그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훈을 떠올렸다. 부부 상담 첫날, 민수는 은주와 함께 상담사의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지훈에게 가 있었다. 상담사가 물었다. 민수 씨,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민수는 망설였다. 그는 은주와의 순간을 떠올리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지훈과의 한강 산책, 인사동에서의 웃음소리만 떠올랐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너 요즘 다른 사람 만나는 거지? 민수는 숨이 멎었다. 그는 부정하려 했지만 은주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은주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괜찮아. 나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 갈 줄 알았어. 그냥 솔직해지자. 그날 밤, 민수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나 은주한테 얘기할까 생각 중이야.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민수 씨, 저는 민수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요. 하지만 민수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훈과의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삶을 지킬 것인가? 민수는 은주와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혼란 속에 빠졌다. 그는 은주에게 솔직해지고 싶었지만 태민과 가족을 잃을까 두려웠다. 지훈과의 감정은 점점 더 강렬해졌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을 뒤바꿀 결정이었다. 어느 날, 민수는 지훈을 만나러 동대문이 작은 공원으로 갔다.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지훈은 민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민수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주가 내가 누굴 만나는 것 같다고 했어.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민수 씨, 이제 어쩌실 건가요? 민수는 대답 대신 지훈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는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지훈아, 나 너 때문에 미쳐가는 것 같아. 하지만 이게 나를 살게 해.
지호는 민수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다. 민수 씨. 저도 그래요. 민수 씨가 없으면? 저도 뭔가 비어있는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호는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털어놓았다. 저 대학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땐 세상이 저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포기했죠. 하지만 민수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민수는 지훈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지훈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민수 자신에게도 전염되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지훈아, 나 은주한테 전부 말할게. 그리고 태민한테도. 지호는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 씨.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너 말대로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날 밤 민수는 은주와 마주 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주야.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남자야. 은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지. 민수는 놀랐다. 어떻게? 은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요즘 지훈이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보여. 나도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은주의 말은 민수를 놀라게 했다. 그는 은주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 하지만 은주는 이어 말했다. 태민한테는 내가 말할게. 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워. 민수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은주에게 미안했고 동시에 그녀의 이해에 감사했다. 고마워. 은주야. 그리고 미안해.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각자 행복 찾자. 며칠 뒤 민수는 태민과 마주 앉았다. 은주가 이미 태민에게 상황을 설명한 터였다. 태민은 조용히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나 사실 좀 충격받았어. 근데 지훈이가 진짜로 아빠를 좋아하는 건 알아. 민수는 태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태민아. 나 너한테 좋은 아빠이고 싶었어.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아빠. 근데 나도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태민의 말은 민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두렵게 했다. 그는 지훈과 함께 있을 때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세상의 판단이 두려웠다. 지훈은 민수를 위로하며 말했다. 민수 씨.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진짜예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민수는 지훈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맞아.
지훈아, 너 말이 맞아. 민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민수는 은주와의 결혼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이미 서로에게 사랑이 아닌 책임감만 남아 있었다. 이혼 절차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은주는 민수의 선택을 존중했고 태민도 시간이 지나며 민수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수는 지훈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서울 곳곳을 누비며 서로를 알아갔다. 명동의 번화가, 북촌의 한옥 골목, 그리고 한강의 자전거 길까지. 지훈은 민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다. 민수는 지훈과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이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어느 날, 민수와 지훈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그들을 힐끔거렸다. 민수는 불안해졌지만, 지훈은 태연하게 말했다. 민수 씨, 저희 그냥 우리대로 행복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요. 지훈의 말은 민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문제가 생겼다. 민수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이혼과 지훈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상사는 민수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회사 이미지 때문에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가슴이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 그는 지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훈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수 씨, 저 때문에 힘들어지면 저 괜찮아요. 민수 씨가 편했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훈아,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이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어.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라도 서로한테 따뜻하게 해요? 그날 밤, 민수는 지훈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민수에게 몸을 기대며 말했다. 민수 씨, 저 사실 민수 씨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꿈 같아요. 민수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지훈아, 너 만난 이후로 내가 진짜 나로 사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민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며칠 뒤, 민수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지훈은 민수의 결정을 지지하며 말했다. 민수 씨, 우리 같이 뭔가 새롭게 시작해볼까요? 카페라도 열까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카페. 너 커피 내리는 거 형편없던데? 지훈은 장난스럽게 민수의 어깨를 쳤다. 그럼 민수 씨가 배우면 되죠. 같이 하면 다 잘 될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민수는 건축 일을 계속하면서 지훈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공간을 얻었다. 카페 이름은 따뜻한 시간이었다. 카페 오픈 준비는 쉽지 않았다. 민수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고, 지훈은 메뉴 개발과 인테리어에 열정을 쏟았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카페 오픈 날, 태민이 찾아왔다. 그는 민수와 지훈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빠. 지훈이. 잘해봐. 나도 자주 올게. 태민의 말은 민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비로소 가족과 사랑, 그리고 자신을 모두 지킬 수 있음을 깨달았다. 따뜻한 시간은 점점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다. 민수와 지훈은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커피 향기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민수는 카페 일을 하며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일부 손님들은 민수와 지훈의 관계를 알고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카페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한다고. 기분 나빠.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손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여긴 그냥 커피를 마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불편하시다면 다른 곳을 이용해 주세요. 손님은 투덜거리며 나갔지만 민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호는 민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수 씨, 괜찮아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민수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지훈아. 너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며 카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고 민수와 지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특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젊은이들이 카페를 찾아와 민수와 지훈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성이 카페에 찾아와 말했다. 사실 저도 남자를 좋아해요. 근데 가족한테 말할 용기가 없어요. 민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그리고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야. 그 말은 민수 자신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다. 그는 지훈을 만나기 전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던 시간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지훈을 사랑하며 세상에 당당히 서 있었다. 태민도 자주 카페를 찾았다. 그는 민수와 지훈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태민은 민수에게 말했다. 아빠. 나 처음엔 좀 혼란스러웠어. 근데 지금은 아빠가 진짜 행복해 보여. 민수는 태민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태민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태민아, 너도 행복해야 해. 태민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열심히 내 길 찾을게. 민수와 지우는 카페를 운영하며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들은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항상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지우는 민수에게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고 민수는 지훈에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민수와 지훈은 카페 문을 닫고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다. 강물은 잔잔히 빛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지훈은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민수는 지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너랑 같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만이 진짜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따뜻한 시간은 이제 서울에서 작은 명소가 되었다. 민수와 지우는 카페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민수는 지훈과 함께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민수는 지훈과 함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와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서 지훈은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 씨, 저 사실 민수 씨한테 선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이거 약속이에요. 우리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줄까요? 민수는 놀라며 반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아, 나 너 말고 다른 삶은 생각도 안 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제주도의 바람은 그들의 사랑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민수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랑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서울로 돌아온 후 민수와 지훈은 카페를 더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이벤트를 열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특히 성소수자 청년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태민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민수와 지훈을 자주 찾아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태민은 민수에게 말했다. 아빠, 나 사실 아빠랑 지훈이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 나도 내 꿈을 쫓아볼게. 민수는 태민의 말에 가슴이 벅찼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태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았다. 그는 지훈과 함께하며 가족, 사랑, 그리고 자신을 모두 지킬 수 있음을 깨달았다.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민수와 지훈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었다. 어느 겨울밤, 민수와 지훈은 카페를 닫고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을 바라봤다. 지호는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민수 씨, 우리 이렇게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아, 너랑 같이라면 뭐든 가능해.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는 용기였다. 민수와 지우는 서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카페의 간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시간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상징이었다.